안녕하세요. 여러분. 오늘은 참 무거운 주제를 가지고 왔습니다. 하지만 꼭 필요한 이야기예요. 엄마. 아빠는 왜 자꾸 싸워요? 이 질문을 받으신 적 있나요? 아이의 순수한 눈망울로 이런 질문을 받는 순간 정말 마음이 찢어지잖아요. 저도 상담을 하면서 이런 고민을 호소하는 부모님들을 정말 많이 만났어요. 사실 제가 이 영상을 만드는 이유도 개인적인 경험이 있어서예요. 저희 부모님도 제가 어릴 때 많이 다투셨거든요. 그때 저는 뭘 몰랐지만 지금 생각해보면 그 시간들이 얼마나 무서웠는지, 그리고 지금 상담을 하면서 보니까 그때 부모님이 저에게 어떻게 설명해 주셨느냐가 제 성인이 된 후의 관계 패턴에까지 영향을 줬더라고요. 만약 이 영상이 도움이 되신다면 좋아요 버튼을 눌러주세요. 여러분의 좋아요 하나가 제게 큰 힘이 됩니다. 왜 아이들은 부모의 갈등을 더 예민하게 느낄까요? 우선 이것부터 이해하셔야 해요. 아이들은 우리가 생각하는 것보다 훨씬 더 예민합니다. 심리학 연구에 따르면 만 3세 이후의 아이들은 부모의 감정 변화를 90% 이상 감지할 수 있어요. 실제로 제가 상담했던 한 가정의 이야기를 들려드릴게요. 7살쯤이니 엄마가 상담실에 오셨는데 아이가 갑자기 밤에 악몽을 꾸고 유치원에서도 친구들과 잘 어울리지 못한다고 하시더라고요. 선생님, 저희는 아이 앞에서 절대 싸우지 않아요. 아이가 잠든 후에만 이야기해요. 그런데 막상 자세히 들어보니까 부부간의 갈등이 있는 날에는 집 분위기가 완전히 달라지는 거예요. 말은 안 해도 표정이 굳어있고 서로 눈도 안 마주치고 아이와 놀아줄 때도 마음이 없고 아이들은 이런 미묘한 변화를 다 느끼거든요. 공감되시는 분들은 댓글로 맞아요 라고 써주세요. 혼자가 아니라는 걸 느끼실 수 있을 거예요. 절대 하면 안 되는 설명 방법들. 자, 그럼 먼저 절대 하면 안 되는 설명 방법들부터 알아볼까요? 이거 정말 중요해요. 한번 잘못 말하면 아이에게 평생 상처로 남을 수 있거든요. 1. 아빠, 엄마가 나빠서 그래. 이건 정말 절대 하시면 안 돼요. 아이에게는 엄마도, 아빠도 다 소중한 존재거든요. 한쪽을 악역으로 만드는 순간 아이는 혼란에 빠져요. 실제로 제가 만났던 한 아이는 엄마가 계속 아빠가 나쁜 사람이야 라고 말해서 나중에는 아빠를 만나는 것 자체를 무서워하게 됐어요. 그런데 더 안타까운 건 그 아이가 성인이 되어서도 남성에 대한 기본적인 불신이 있더라고요. 2. 어른 일이니까 넌 몰라도 돼. 이것도 좋지 않아요. 아이들은 이미 느끼고 있는데 설명을 거부당하면 더 불안해져요. 자기만 모르는 무서운 일이 일어나고 있다고 생각하게 되거든요. 3. 우리는 안 싸웠어. 그냥 이야기한 거야. 아이가 분명히 싸우는 걸 봤는데 이렇게 말하면 아이는 자신의 감각을 불신하게 돼요. 나중에 커서도 자신의 감정이나 직감을 믿지 못하는 사람이 될 수 있어요. 이런 실수들 혹시 하신 적 있으신가요? 괜찮아요. 지금부터라도 바꾸면 됩니다. 좋아요 버튼 눌러주시고 함께 배워가요. 연령별 올바른 설명 방법. 만 3대 5세 감정 중심 설명. 이 나이의 아이들에게는 복잡한 설명보다는 감정에 집중해서 말해주세요. 지민아, 엄마 아빠가 목소리를 크게 냈지? 무서웠을 것 같아. 엄마 아빠도 가끔 마음이 화가 날 때가 있어? 너도 친구랑 놀다가 화가 날 때 있지? 그런 것처럼 어른들도 그래? 하지만 지민이를 사랑하는 마음은 절대 변하지 않아. 여기서 중요한 포인트는 아이의 감정을 먼저 인정해주는 거예요. 그리고 아이와 연결시켜서 설명해주면 이해하기 쉬워해요. 만 6대 8세, 구체적이지만 단순한 설명. 이 나이가 되면 좀 더 구체적으로 설명해줄 수 있어요. 수현아, 엄마 아빠가 이야기하는 걸 들었구나. 사실 우리가 생각이 달라서 이야기를 나누고 있었어. 너도 친구랑 어떤 놀이를 할지 정할 때 의견이 다를 때 있지? 어른들도 그래? 하지만 이건 수현이와는 전혀 상관없는 일이고 우리가 수현이를 사랑하는 건 절대 변하지 않아.
이 부분 중요하니까 꼭 기억해 두세요. 나중에 다시 돌려보셔도 좋아요. 만 9대 12세, 좀 더 현실적인 설명. 이 나이의 아이들은 꽤 많은 걸 이해할 수 있어요. 민준아. 엄마 아빠가 요즘 좀 힘들어 보이는 거 알고 있지? 사실 우리가 몇 가지 중요한 문제에 대해서 의견이 달라서 고민이 많아. 너도 반 친구들과 의견이 안 맞을 때 있잖아. 어른들도 마찬가지야. 하지만 이건 민준이 잘못이 아니고 우리가 해결해야 할 문제야. 그리고 무슨 일이 있어도 민준이는 우리의 가장 소중한 아이야. 실제 상황별 대처법. 상황 1. 아이가 부모 싸움을 목격했을 때. 제가 상담했던 한 가정의 실제 사례를 말씀드릴게요. 부부가 저녁에 크게 다퉜는데 8살 딸아이가 방에서 나와서 왜 싸워요? 라고 물어봤대요. 그때 그 엄마가 정말 현명하게 대처하셨어요. 서연아. 무서웠을 것 같아. 엄마 아빠가 목소리를 너무 크게 냈네. 미안해. 우리가 중요한 문제를 이야기하다가 감정이 좀 과해졌어. 하지만 서연이와는 전혀 상관없는 일이야. 우리가 서연이를 사랑하는 마음은 절대 변하지 않아. 이제 와서 안아줄까? 이런 대처. 정말 훌륭하지 않나요? 공감되시면 좋아요 눌러주세요. 상황 2. 아이가 기혼할 거예요. 라고 물어볼 때 이 질문을 받으면 정말 당황스럽죠. 하지만 이때도 솔직하게. 그러나 아이의 마음을 다치게 하지 않게 대답해야 해요. 만약 정말 이혼을 고려하고 있다면? 현우야. 엄마 아빠가 앞으로 어떻게 될지는 아직 확실하지 않아. 하지만 무슨 일이 있어도 현우를 사랑하는 건 절대 변하지 않을 거야. 그리고 현우가 행복하고 안전하게 지낼 수 있도록 하는 건 우리의 가장 중요한 일이야. 만약 이혼을 고려하지 않는다면? 그런 걱정을 했구나. 엄마 아빠가 가끔 의견이 달라서 이야기를 나누는 거지. 헤어지려는 건 아니야. 하지만 걱정이 되면 언제든 이야기해줘. 우리가 설명해 줄게. 상황 3. 아이가 자기 잘못이라고 생각할 때. 아이들은 종종 부모의 갈등이 자신 때문이라고 생각해요. 이때는 정말 확실하게 말해줘야 해요. 절대 내 잘못이 아니야. 이건 어른들의 문제야. 내가 뭘 했든 안 했든 상관없어. 엄마 아빠의 문제는 엄마 아빠가 해결해야 할 일이야. 너는 그냥 우리의 소중한 아이로 있으면 돼. 혹시 어렸을 때 이런 생각 해보신 적 있나요? 댓글로 경험을 나눠주세요. 서로 위로가 될 수 있을 거예요. 아이의 마음을 치유하는 5단계 방법. 1단계, 감정 인정하기. 무서웠을 것 같아. 속상했을 것 같아 이런 식으로 아이의 감정을 먼저 인정해주세요. 아이들은 자신의 감정이 인정받을 때 비로소 마음이 열려요. 2단계, 안전감 주기. 너는 안전해. 우리가 너를 지켜줄 거야. 이런 메시지를 반복적으로 전달해주세요. 아이들에게 가장 중요한 건 안정감이거든요. 3단계, 책임 분리하기. 이건 어른들의 문제야. 내 잘못이 아니야. 이렇게 확실하게 말해주세요. 아이들이 불필요한 책임감을 갖지 않도록 해야 해요. 4단계, 변하지 않는 사랑 확인하기. 우리가 널 사랑하는 마음은 절대 변하지 않아. 이 메시지를 계속 반복해주세요. 아이들에게는 이게 가장 중요한 확신이에요. 5단계, 일상 유지하기. 갈등이 있어도 아이의 일상은 최대한 변하지 않게 해주세요. 규칙적인 식사 시간, 잠자리 시간, 놀이 시간 등을 유지해주시면 아이가 안정감을 느낄 수 있어요. 이 5단계 꼭 메모해두세요. 실제로 써먹을 일이 있을 거예요. 연령별 주의사항. 유아기 3대 5세 주의사항. 너무 자세한 설명은 피하세요. 오히려 더 혼란스러워해요. 감정 표현을 도와주세요. 화가 났군. 무서웠구나 이런 식으로요. 신체적 접촉을 늘려주세요. 안아주기, 손잡기 등이 안정감을 줘요. 초등 저학년 6대 8세 주의사항. 구체적이지만 복잡하지 않게 설명하세요. 아이의 질문에 성의껏 대답해주세요. 궁금한 게 생기면 계속 물어볼 수 있다고 말해주세요. 학교 생활에 영향을 주지 않도록 주의하세요.
초등 고학년 9대 12세 주의사항. 어른 취급해달라고 할 수 있어요. 어느 정도는 인정해주되 여전히 아이라는 걸 잊지 마세요. 친구들에게 말하고 싶어 할 수 있어요. 가족 일은 가족끼리 해결한다는 걸 알려주세요. 한쪽 편을 들려고 할 수 있어요. 공정한 입장을 유지하도록 도와주세요. 구독 버튼도 눌러주세요. 이런 실용적인 육아 정보를 계속 올릴 예정이에요. 전문가가 알려주는 숨겨진 팁들. 팁 1. 타이밍이 중요해요. 아이와 이런 대화를 나눌 때는 타이밍이 정말 중요해요. 갈등 직후보다는 조금 시간이 지나서 감정이 가라앉았을 때 하시는 게 좋아요. 그래야 더 차분하고 현명하게 설명할 수 있거든요. 팁 2. 일관성 있는 메시지. 부모가 서로 다른 말을 하면 아이는 더 혼란스러워해요. 미리 부부가 어떻게 설명할지 상의해 두시면 좋겠어요. 팁 3. 아이의 개성 고려하기. 예민한 아이, 둔감한 아이, 감정 표현을 잘하는 아이, 내성적인 아이. 모두 다르거든요. 우리 아이의 성향을 잘 알고 그에 맞게 접근하세요. 실제로 제가 상담했던 쌍둥이 남매가 있었는데 똑같은 상황에서도 완전히 다른 반응을 보이더라고요. 형은 계속 질문을 하고 불안해했고 동생은 아무 말 안 하고 혼자 그림만 그렸어요. 같은 부모, 같은 상황인데도 개별적인 접근이 필요했죠. 팁 4. 전문가 도움받기. 만약 아이가 계속 불안해하거나 행동에 변화가 생기거나 악몽을 꾸거나 학교 적응에 문제가 생긴다면 전문가의 도움을 받아보세요. 부끄러운 일이 아니에요. 아이를 위한 현명한 선택이죠. 이런 팁들 도움이 되시나요? 좋아요로 알려주세요. 장기적 관점에서의 아이 마음 관리. 일관된 사랑의 메시지. 갈등이 있어도 심지어 이혼을 하게 되더라도 아이에 대한 사랑만큼은 절대 변하지 않는다는 메시지를 계속 전달해주세요. 이게 가장 중요해요. 새로운 루틴 만들기. 가족 상황이 변하더라도 아이만을 위한 특별한 시간을 만들어주세요. 엄마와의 시간. 아빠와의 시간을 따로 만들어서 충분한 관심을 받고 있다는 걸 느끼게 해주세요. 감정 표현 교육. 아이가 자신의 감정을 건강하게 표현할 수 있도록 도와주세요. 화가 날 때는 이렇게 말하면 돼. 속상할 때는 엄마한테 이야기해 이런 식으로요. 제가 만났던 한 아이는 부모님 이혼 후에 오히려 더 성숙해졌어요. 부모님이 정말 현명하게 상황을 설명해 주시고 아이의 감정을 잘 다뤄주셨거든요. 그 아이는 나중에 둘이 가족은 형태는 달라졌지만 사랑은 똑같아요 라고 말하더라고요. 이런 이야기 들으시면 어떠세요? 희망이 생기시나요? 댓글로 마음을 나눠주세요. Q&A 자주 묻는 질문들. Q1. 아이가 계속 같은 질문을 반복해요. A 정상적인 반응이에요. 아이들은 중요한 정보를 여러 번 확인해야 안심이 돼요. 짜증내지 마시고 똑같이 대답해주세요. Q2. 아이가 아무 말도 안 해요. A 강요하지 마세요. 대신 언제든 이야기하고 싶으면 말해라고 해주시고 평소보다 더 많은 관심을 보여주세요. Q3. 아이가 한쪽 부모를 거부해요. A 시간이 필요해요. 억지로 만나게 하지 마시고 거부당하는 부모도 포기하지 말고 꾸준히 사랑을 표현하세요. Q4. 다른 가족들은 어떻게 하는지 궁금해요. A 각 가정마다 상황이 달라요. 남의 가정과 비교하지 마시고 우리 아이에게 맞는 방법을 찾아가세요. 더 궁금한 게 있으시면 댓글로 질문해 주세요. 답변 드릴게요. 실제 성공 사례들. 사례 1. 7살 민지의 경우. 민지 부모님이 이혼하게 됐는데 처음에는 아이가 계속 울고 아빠 어디 가지 마라고 했대요. 하지만 부모님이 정말 현명하게 설명해 주셨어요. 민지야. 엄마 아빠가 함께 살지는 않지만 민지를 사랑하는 건 똑같아. 그리고 민지는 엄마하고도 살고 아빠하고도 살 수 있어. 민지는 정말 운이 좋은 아이야. 두 집이 있는 거니까. 6개월 후. 민지는 완전히 적응했어요. 오히려 나는 집이 2개야 라고 자랑하더라고요. 사례 2. 10살 준호의 경우.
준호네는 이혼은 안 했지만 갈등이 심했어요. 아이가 계속 내가 착하게 살면 엄마 아빠가 안 싸울까요? 라고 물었대요. 부모님이 정말 명확하게 말씀해 주셨어요. 준호야. 이건 준호와는 전혀 상관없어. 준호가 아무리 착해도 못되게 굴어도 우리 문제는 우리가 해결해야 해. 준호는 그냥 준호답게 살면 돼. 지금은 준호가 훨씬 밝아졌어요. 자신의 책임이 아니라는 걸 확실히 알게 되니까 마음이 편해진 거죠. 이런 사례들 보시면 어떠세요? 우리도 할 수 있을 것 같지 않나요? 부모님께 드리고 싶은 마지막 조언. 사실 이 모든 것보다 더 중요한 건 부모님의 마음가짐이에요. 아이에게 부모의 갈등을 설명하는 것만큼이나 부모님 자신의 마음을 돌보는 것도 중요하거든요. 갈등 상황에서는 누구나 힘들어요. 그럴 때일수록 아이를 위해서라도 전문가의 도움을 받으시는 것도 좋은 방법이에요. 부부 상담, 가족 상담을 통해서 더 건강한 방식으로 갈등을 해결할 수 있거든요. 그리고 무엇보다 완벽한 부모는 없다는 걸 기억하세요. 실수할 수도 있고 감정이 과할 수도 있어요. 그럴 때는 아이에게 솔직하게 사과하고 엄마 아빠도 배워가고 있다고 말해주시면 돼요. 저도 상담을 하면서 정말 많이 배워요. 완벽한 답은 없어요. 하지만 아이를 사랑하는 마음으로 최선을 다한다면 분명히 좋은 결과가 있을 거예요. 이 영상이 도움이 되셨다면 구독과 좋아요 부탁드려요. 여러분의 응원이 더 좋은 콘텐츠를 만드는 힘이 됩니다. 마지막으로 혹시 지금 이런 어려움을 겪고 계신 분들이 있다면 이것만은 꼭 기억해 주세요. 여러분은 혼자가 아니에요. 그리고 지금의 어려움이 영원하지 않아요. 아이들은 우리가 생각하는 것보다 훨씬 강하고 사랑받고 있다는 걸 안다면 어떤 상황도 견딜 수 있어요. 다음에는 어떤 주제로 찾아뵐까요? 댓글로 궁금한 주제 남겨주세요. 여러분의 고민이 다음 영상의 주제가 될 수 있어요. 그럼 다음 영상에서 또 만나요. 오늘도 수고하셨습니다. 구독과 알림 설정도 꼭 해주세요. 놓치지 마세요.